가난한 선비 이수혁은 우연히 아름다운 도깨비 신부 한아름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의 금기된 사랑은 환상적이지만 위험천만한 모험으로 이어집니다. 인간 세계와 도깨비 세계 사이에서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힘, 희생,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 간의 갈등을 다루며 진정한 사랑이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가난한 선비 이수역의 일상 소개. 가난한 선비 이수역의 초라한 초가집이 보입니다. 해질 무렵 이수역은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수역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합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지만 눈빛만은 총명하고 맑습니다. 방 안에는 책과 붓, 먹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에는 과거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이수역은 책을 덮고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또 과거에 낙방하면 어쩌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이수역은 호기심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역이 다가가자 한 노인이 말합니다. 자네 들었나? 요즘 달빛 아래 도깨비 신부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 이수역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수역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쌀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남은 쌀로 죽을 끓입니다. 내일은 장에 나가 일거리라도 찾아봐야겠어. 식사를 마친 후 이수역은 책상 앞에 앉아 과거 시험 공부를 이어갑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수역의 눈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는 책상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입니다. 한밤중 갑자기 바람이 불어 창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수역은 눈을 뜨고 놀라 주위를 둘러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옵니다. 멀리 숲속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수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도깨비 신부, 설마 정말 있는 걸까? 이수역의 가슴은 이유 모를 설렘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의 운명을 바꿀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우연한 도깨비 신부 한아름과의 만남. 이수역은 달빛을 따라 숲으로 들어갑니다. 나뭇가지들이 그의 옷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호기심에 차 있습니다. 숲이 점점 깊어질수록 주위는 더욱 고요해집니다. 그때 멀리서 은은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수역은 그 소리를 따라 걸음을 재촉합니다. 마침내 그는 작은 개울가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숨을 멈춥니다. 달빛 아래 한 여인이 개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빛나고 피부는 달빛처럼 하얗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빗으로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 이수역은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그때 그의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여인이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눈과 이수역의 눈이 마주칩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녀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어딘가 인간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누구신지요?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이수역에게 전해집니다. 이수역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습니다. 저는 이수혁이라고 합니다. 근처 마을에 사는 선비입니다. 여인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에 이수역의 가슴이 더욱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한아름이라고 해요. 여기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수혁 선비님. 이수역은 그녀의 이름을 듣고 더욱 매료됩니다. 한아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아름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위험할 수 있어요. 어서 돌아가세요.
이수혁은 망설입니다. 그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한아름의 말에 불안함도 느낍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수혁이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한아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합니다. 운명이 허락한다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 말을 끝으로 한아름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수혁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방금 전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한아름에 대한 그리움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수혁과 한아름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수혁은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개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아름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았고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그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개울가에 한아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수혁 선비님, 또 오셨군요. 한아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수혁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름 씨를 다시 뵙고 싶어서요. 둘은 개울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수혁은 자신의 꿈과 고민을 털어놓았고 한아름은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한아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습니다. 이수혁 선비님, 저와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수혁은 그녀의 말에 의문을 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아름에게 빼앗겨 있었습니다. 무슨 위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름 씨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한아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도 이수혁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비밀스러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인간 세계와 도깨비 세계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깨비 세계에서의 반발과 위협. 한아름과 이수혁의 비밀 만남이 계속되는 동안 도깨비 세계에서는 불안과 분노의 기운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깨비 세계의 장로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한아름이 인간과 교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가장 연로한 장로가 물었습니다. 다른 장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녀가 달빛 아래에서 한 인간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오랜 법을 어기는 행위여. 인간과 토깨비의 사랑은 금기시되어 왔잖소.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장로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 도깨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두세계를 이어줄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장로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내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위험해. 우리는 한아름을 막아야 해. 대장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도깨비가 한아름에게 접근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거나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이 관계를 끝내야 했습니다. 한편 인간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수혁이 한아름과의 다음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사랑의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의 의심과 편견. 이수혁의 마을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수혁이 밤마다 숲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눈치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수혁의 오랜 친구 민호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수혁아, 요즘 내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이수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공부하느라 밤에 산책을 자주 다닐 뿐이야.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수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뿐이야? 사람들이 내가 토깨비에게 홀렸다고 수군거려. 이수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아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하지만 조심해. 이상한 소문이 더 퍼지면 내 앞날에 좋지 않을 거야. 민호가 떠난 후 이수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한아름과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평판과 미래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혁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한아름과의 만남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수혁과 한아름의 결혼식. 달빛이 가득한 밤 이수혁과 한아름은 숲속 비밀의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사랑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수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아,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한아름은 이수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두렵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수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름아, 나와 혼인해 줄래? 한아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이수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누구든 어떤 존재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 한아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 정체를 알려드려야 해요. 한아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뿔이 나오고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도깨비예요. 이수혁은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도깨비라고? 그래도 상관없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운명이 큰 시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도깨비 세계와 인간 세계 사이의 갈등 고조. 이수혁과 한아름의 결혼 소식은 순식간에 두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경악과 공포가, 도깨비 세계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도깨비 세계의 대장로가 한아름을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우리의 법을 어기고 인간과 결혼하려 하느냐. 한아름은 고개를 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두 세계를 이어줄 수 있을 거예요. 대장로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세계에서 추방이다. 그리고 내 힘을 빼앗아 가겠다. 한편 인간 세계에서는 이수혁의 집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요기와 결혼한 자는 우리 마을에서 나가야 한다. 그가 재앙을 불러올 거야. 이수혁은 문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한아름은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수혁과 한아름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수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한아름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한아름의 정체가 마을에 알려짐. 이수혁과 한아름은 두 세계의 반대를 피해 작은 산골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조용히 새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한아름은 도깨비 세계에서 쫓겨나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수혁은 마을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아름의 정체가 소문난 것입니다. 이수혁이 한아름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모두 설명할게.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도깨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술렁였지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젊은이 말이 맞소. 우리도 한때는 낯선 이방인이었지 않소.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오. 점차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이수혁과 한아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도깨비 세 개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수혁과 한아름은 작은 초가집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름아,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아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수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괜찮아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한아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기운은 도깨비 세계에.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아름 나오너라.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이수혁은 한아름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널 지킬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 앞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이수혁과 한아름의 도주와 숨바꼭질. 이수혁과 한아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위험 있는 모습의 도깨비 대장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대장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아름, 내가 우리의 법을 어기고 인간과 결혼한 죄는 매우 무겁다. 이수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장로님, 저희의 사랑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할 뿐입니다. 대장로는 이수혁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인간, 넌 이 일의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도깨비와 인간의 결합은 두 세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 한아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로님,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장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너희의 말을 들어보니 너희 사랑이 진실됨을 알겠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는 한아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한아름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왔습니다. 한아름, 너의 도깨비 힘을 완전히 거두겠다. 대신 너희의 결합을 인정하마. 하지만 명심해라. 이제 너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 한아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로님. 이수혁은 한아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야. 대장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수혁, 한아름을 잘 돌보거라. 그리고 두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장로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수혁과 한아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그들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종 대결 도깨비 군단 vs 이수혁과 한아름. 시간이 흘러 이수혁과 한아름의 삶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귀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아들 수호가 5살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호가 울면서 부모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 손에서 불이 나요. 이수혁과 한아름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호의 작은 손바닥에서 실제로 작은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한아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도깨비의 힘이. 이수혁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아, 이게 무슨 일이지? 한아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호가 도깨비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은 수호를 진정시키고 그의 능력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수역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호를 잘 가르쳐야 해. 그의 능력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한아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꿈꾸던 두 세계의 화합. 어쩌면 수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수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았지만 그들의 사랑과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두 세계의 화해 이끌어냄. 수호의 특별한 능력이 드러난 후 이수역과 한아름은 아들을 보호하면서도 그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때 10살이 된 수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호는 손을 뻗어 불꽃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화염이 점점 잦아들더니 이내 완전히 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곧 그의 능력이 마을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수호야, 내 능력으로 우리 마을을 구했구나. 고맙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호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소중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역과 한아름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아름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어요. 이수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호를 통해 사람들이 도깨비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어. 그날 밤 가족은 함께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수호의 능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두 세계 간의 이해와 화합을 증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호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제 능력으로 모두를 돕고 싶어요. 도깨비와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수역과 한아름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만든 기적, 수호를 통해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역과 한아름의 행복한 결말과 교훈. 세월이 흘러 이수역과 한아름은 나이가 들었고 수호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수역과 한아름은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내려다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이수역이 말했습니다. 아름아,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한아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수호를 통해 도깨비와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호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깨비 세계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두 세계의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이수역과 한아름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큰 물결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아름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이수역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의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 수호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두 분이 자랑스러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세 사람은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도깨비와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도깨비 신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과 도깨비의 운명적인 사랑 어떠셨나요?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